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과정 CSS 담당 교수 윤동환입니다. 2024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 요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요약 강의에서 강조하는 포인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먼저 테스트 개요 부분입니다. 내용상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CSTS 공식 시험에서도 이러한 개념에 대한 문제가 꼭 출제된다는 점 같이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테스트 목적 세 가지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표현으로 두 개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 점 유념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함의 검출과 제품 품질의 개선. 결함을 검출하기 위해 어, 테스트를 수행하고 검출된 결함을 제거하여 품질을 개선한다. 결국 테스트의 목적은 결함을 검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품질 평가와 의사 결정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에 대한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지원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개발 프로세스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개발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프로세스의 개선을 지원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 과정 중에 떤 단계에서 결함이 자주 발생하는지 이러한 포인트를 분석하고 개발 프로세스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류, 결함, 장애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failure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USB가 자동차에 삽입이 되었는데 USB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나 USB 인식은 되는데 USB에 분명히 오디오가 포함됐지만 이게 재생되지 않을 경우 이 다음과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요구사항은 분명히 USB가 삽입되었을 때 삽입된 USB에서 포함된 오디오가 재생되어야 한다. 뭔가 시스템 내부적으로 소스 코드가 잘못되었던지 어떤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실 세계에서 이제 나타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결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확한 구약, 필요한 기능의 미포함, 아까와 같이 자동차에 USB를 삽입했는데 삽입된 USB에 포함된 오디오가 재생되지 않았지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오디오를 재생하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부정확하게 구현됐거나 아니면은 USB에 들은 오디오를 이제 재생시키는 부분이 이 전체 자동차 소프트웨어 안에서 빠졌거나 이러한 부분이 이제 결함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 오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 이제 휴먼 에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어떤 주로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그런 오류를 말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어떤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를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잘못 코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타이포와 같은 이제 오타라든지 그냥 프로그램 명령어를 잘 수치하고 써야 되는데 잘못된 명령어를 써서 이제 코딩해서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이제 문제가 될 여지를 만드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류의 특징은 이게 실제로 소프트웨어 이 현실 시스템 안에 재현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 소스 코드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재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케이스도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테스트, 디버깅, 재테스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실제 동작과 요구사항과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실제 동작과 요구사항
둘 간의 차이점을 보는 것이 되겠고요. 테스트 전의 소프트웨어는 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이 불가능하죠. 즉,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소프트웨어의 버그들을 발견을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결함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결함을 제거를 할 수 있는 디버깅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결함이 제거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재테스트를 통해 이 발견된 결함이 잘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유념해서 보면 좋은 게 버그, 발견되지 않은 버그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이제 잘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디버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스트 중에서 이제 발견된 버그에 대해서 결함 위치를 파악해서 결함을 제거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스팅과 디버깅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출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테스팅입니다. 재테스팅은 결함을 제거한 후에 실제로 결함이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테스팅을 말하고요. 이 테스팅은 회귀 테스트라고 부르는 리그레션 테스트와 종종 서로 이제 용어를 섞어서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를 자주 출제하니 이러한 점 기억해 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테스트, VMV, 품질 보증 이 세 가지에 대한 관계도를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테스트는 이제 요 VMV의 어떤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VMV는 Verification and Valid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확인 및 검증이라는 한국어 표현으로도 많이 쓰고요. 이러한 이제 관계가 있고 또 VMV는 품질 보증 활동의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보다는 VMV가 좀 더 큰 영역이고 VMV보다는 품질 보증이 좀 더 큰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같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으니 요 점은 이제 어, 이 VMV라든가 품질 보증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같을 수도 있고 이제 그냥 클 수도 있으니 그러한 차이점을 조금 캐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분류입니다. 네, 먼저 테스트 분류는 테스트 설계 기법에 따라 전적 테스트와 동적 테스트 그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전적 테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동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스 코드나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수행하는 그런 테스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적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용어에서 말해드렸듯이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그런 테스트를 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 유형에 따라서 이거는 보안 테스트, 신뢰성 테스트, 성능 테스트, 유형 테스트와 같이 어떤 품질 특성별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러 테스트를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 레벨,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발 단계, 그런 수준에 따라서 테스트하는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테스트, 요 일부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부터 해서 컴포넌트들을 통합하는 그런 테스트. 그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는 모든 이제 통합이 된 시스템 상태에서의 테스트를 말하고요. 여기까지 이제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하여 사용자가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따라 잘 개발되었는지 테스트하는 유스 테스트를 수행하는 형태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비기능 테스트라고도 부르니 이 점도 잘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스트 레벨 이 부분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고요. 이 개념 하나하나를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 또는 이제 단위 테스트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 모듈을 테스트 대상으로 하여 단위 모듈을 독립적으로 하는 테스트를 말하고요.
통합 테스트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러한 이제 단위 모듈들이 잘 정확히 통합되었는지 그 초점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스템 내부 구성 모듈과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어떤 구조 설계 명세서, 어떤 이런 구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통합 테스트는 이제 네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빅뱅 통합, 하향시 통합, 상향시 통합, 슬래시 통합 이렇게 네 가지 전략을 하지만은 어떤 이 빅뱅 통합은 전략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특성이 있고요. 먼저 빅뱅 통합을 살펴보면은 개별적인 모듈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수행한 후 전체 시스템에 대해 한 번에 통합하는. 그러니까 이제 단위 테스트는 다 각각 잘 했는데 통합할 때는 어떤 순서나 뭐 이런 게 상관없이 그냥 막 다 한 번에 통합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찾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이제 하향시 통합이 되겠습니다. 하향시 통합은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이제 하향시 통합이 되겠고요. 계층 구조의 이제 가장 상위에 있는 모듈, 이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최상위의 기능이 되겠죠. 그런 기능 모듈로부터 해서 점차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통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스템적인 그 최상위 측면의 설계상 오류를 빨리 발견할 수 있겠지만은 요 하위 모듈이 만약에 여기서 상위에서 콜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충분히 테스트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하위 모듈들을 이제 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테스트 스톱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향식 토합은 이러한 컴포넌트 레벨에서 이제 최상위 레벨로 쭉쭉 올라가면서 통합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반대로 이제 이 부분은 충분한 하위 모듈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상위 모듈이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콜을 시킬 수 있는 테스트 드라이버들이 필요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전체 구조적인 측면에서 어떤 설계적 오류를 조기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샌드위치 통합은 이 하향식과 상향식을 같이 절충하여 통합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 테스트에서는 전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하는 테스트가 되겠고요. 이제 완성된 그런 제품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구사항 명세대로 이제 잘 시스템이 동작하는지 확인하는데 주로 초점을 두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스템 명세에 따라 개발되었는지 검증을 하고 이 기능적 측면인 뿐만이 아니라 성능, 호환성, 사용성 같이 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특성들을 같이 비기능적 요구사항에 대한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점을 같이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스 테스트는 이 부분까지는 이제 어떤 개발에서 수행하는 그런 DT라는 용어로도 부르고요. 디벨롭먼트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자한테 이 시스템이 넘어왔을 때 사용자가 그냥 쓰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만들었는지 한번 테스트하고 써야겠죠. 그래서 고객 사용자 관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잘 동작하는지를 하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하면서 하는 테스트라는 개념에서 이제 이러한 용어를 쓰게 되겠고요. 거의 시스템 테스트와는 동일하지만 관점이 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경험 기반 테스트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어, 절차라든가 뭔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순서가 있는 그런 테스트인데 경험 기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나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아닌 테스트 고유의 어떤 테스터 고유의 이런 기존 테스트 경험 그리고 테스트 대상이 되는 그런 시스템, 도메인에 대한 어떤 그 테스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류 추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즉, 용어에서 말하듯이
어떤 이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측을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바로 설계해서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탐색적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대상에 대한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즉석에서 미리 전략적으로 짜는 게 아니라 즉석에서 또 테스트 케이스를 결정한 후 이제 문서화도 없이 바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보고 왠지 여기에 또 이제 결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측을 해서 바로 이제 다음 테스트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이제 테스트를 수행하면서 이제 테스트 대상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기능을 동작하는지 파악을 하면서 수행할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테스트 품질입니다. 테스트 품질은 정말 8개의 주특성 및 관련 부특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공부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요 최상위에 있는 8가지가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품질 주특성이 되어 있고요. 크게 기능 적합성, 성능 효율성, 호환성, 사용성, 신뢰성, 보안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이렇게 존재하겠습니다. 그 하위로 이렇게 하얀 바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각 주특성에 대한 부특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능 적합성 주특성의 부특성은 기능 만족성과 기능 정확성, 기능 적절성이 있고요. 용어가 거의 비슷한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잘 이해하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능 완전성은 기능 집합이 명시된 이 요구사항을 잘 포괄하는지, 이 요구사항과 관련된 부분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기능 정확성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정의된 정밀도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예를 들면 이제 수학을 몇 더하기 몇을 계산해서 이제 산출해야 되는 그런 계산기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은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했는지, 그런 어떤 알고리즘적인 측면의 정확성을 이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능 적절성은 이제 사용자가 의도한 어떤 기능, 이 목적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사용자는 이제 정말 단순하게 어, 만약에 5 곱하기 3을 했을 때 이제 단순히 15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15.0000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길게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좀 불편한 게 있겠죠. 사용자는 이제 단순히 정수로만 이렇게 확인을 하고 싶었다 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기능 목적 달성에 도움을 많이 주지 못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정확히 기능 정확성은 맞았지만 이런 기능 적절성은 충분치 않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지요. 이런 이제 용어 간의 좀 차이점을 특성 간의 그런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보안성은 기밀성, 무결성, 부인 방지성, 책임성, 인증성 이렇게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용어니까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기밀성은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이제 잘 방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무결성은 이제 누가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이렇게 문제를 생기게 만들 수 있는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성이 되겠고요. 부인 방지성은 전자결제 같은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가 결제했다라는 거를 부인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책임성. 그거는 이제 어떤 이 행위자가 이제 어떤 결제를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로그 같은 게 다다닥 시켜서 이 행위자의 어떤 어, 행위
사항들을 잘 추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하고요. 인증성은 이제 실제 행위자인지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네,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예를 들면 공인인증서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성능 효율성 관련해서는 요 리틀의 법칙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시스템에 장시간 머물러 있는 고객의 평균 수치는 오랜 시간 걸친 평균 실제 도착료가 시스템에서 고객이 머문 평균 시간으로 산출한다. 그래서 목표 처리량에 요구되는 동시 사용자 수를 산정할 때 사용되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 리를의 법칙과 관련된 용어는 특히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시 사용자는 아까 앞서서 말했던 그 법칙처럼 이 액티브 유저와 인액티브 유저의 이제 합으로 산출이 되고요. 액티브 유저는 요청 후에 응답을 기다리는 사용자가 되겠고요. 인액티브 유저는 세션은 있지만 제 요청을 보내지 않는 그런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즉 대기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리량은 이제 단시간 동안에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요청 TPS를 의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의미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응답 시간, 요청을 보낸 후에 응답이 처리되어 이제 사용자가 이 결과를 볼 수 있는 데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을 의미하고요. 싱크 타임은 이제 응답 결과를 수신하고 다음 요청을 보낼 때까지 걸리는 어떤 휴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션은 있지만 어떤 요청을 추가로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이제 인액티브 유저의 타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청 간격은 이제 요청을 보낸 후 다음 요청을 보낼 때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리스폰 타임과 생크 타임을 더한 합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이러한 이제 계산을 이제 맞추는 그런 문제도 가끔씩 출제되니까 용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일부 나오는 계산 시기에 대해서도 또 잘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용어에 대한 어떤 계산 시기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지보수성 테스트는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재사용 테스트와 이제 리그레션 테스트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된다 했죠. 이 유지보수성 테스트와 이제 연관되는 것이 리그레션 테스트, 회귀 테스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같이 보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보수성, 즉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 그리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제 보수라고 하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어떤 것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기능 개선 및 추가.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개선하여 이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수정한다. 이 시스템 변경의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변경된 환경에 적응. 가장 쉬운 게 이제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PDF를 연동해서 여는 그런 소프트웨어다 했을 때 그 PDF를 여는 게 보통 이제 오픈소스나 이제 다른 툴들을 이제 연동해서 쓰는데 그 툴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윈도우가 이제 10은 더 이상 지원 안 해서 11을 꼭 수독한다든가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5% 차지를 하고요. 다음에 오류 수정. 소프트웨어에 버그를 누가 보고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장애 예방. 소프트웨어가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이제 코드를 리팩토링 하거나 리스트럭처링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변경 작업 중에 약 5% 차지한다고 합니다. 딱 이제 네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닌 것을 찾거나 아니면 다르게 표현한 거를 찾는 문제가 잘 출제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테스트 용이성 관련된 7가지 특성.
그 테스트 용이성은 유지 보수성의 부특성이라는 점을 명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제어 용이성부터 해서 이제 이 용이성까지 각각의 그 내용이 이렇게 서술되고 이게 어떤 특성일지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되니 이 각각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프로세스는 크게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이제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한 프로젝트에 대한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가 되겠고요. 또한 그 프로젝트 안에서 또 한 모듈에 대한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를 이렇게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수준별로 이렇게 테스트 프로세스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는 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는 어떤 조직적인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제 최상위에서 이제 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 조직 테스트 명세 개발이라든지 조직 테스트 명세 활용 및 모니터링 제어, 네, 조직 테스트 명세 갱신 이러한 이제 활동들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테스트 관리는 이러한 여러 동적 테스트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테스트 계획과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그리고 테스트 종료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한 테스트 프로세스 상에서는 이제 테스트를 설계하고 구현해서 그리고 환경을 준비하고 테스트를 실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고해서 요거에 대한 것이 이제 종료에 전달되고 관리도 되고 이제 계획대로 진행되게끔 이러한 어떤 연결고리가 이렇게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나오는 이 항목에 대한 설명을 이제 잘 보시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러한 용어에 대한 해설을 잘 보고 넘어가시면은 요거와 관련된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테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산출된 결과물 중에서 재사용될 수 있는 결과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테스트 자산이다. 그러면은 이제 OX 문제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겠죠. 네. 테스트 계획 및 설계. 이 부분도 이제 테스트 컨셉트 명세, 위험 분석, 테스트 전략 수립, 테스트 수행 계획 수립 이러한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숙지하고 넘어가시면은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중간고사 요약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러한 어떤 짚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에 대해서 네, 잘 정리하시고 준비하시면은 꼭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